지금부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MySQL, 오라클, SQL 서버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사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아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건 별로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최소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를 만들고 표와 표를 연결시키는 조인 정도는 경험한 후에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수업이 덜 추상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특히 기본 사용법은 알겠는데 막상 현실의 표를 컴퓨터에 담으려고 하니까 막막한 생각이 드신다면 번지수를 잘 찾으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이 학술적인 정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감히 추상적인 말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짜를 모방한 것이 모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방한 어떤 목적을 있까요? 이 학술적인 정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감히 추상적인 말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짜를 모방한 것이 모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모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목적은 컴퓨터, 좀 더 정확하게는 데이터베이스, 좀 더 정확하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표에 정보를 담는 것입니다. 일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표에 담는 것에 성공만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무한히 거대하고 복잡한 현실을 정보로 만들어서 표에 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입니다. 천재라도 어렵고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작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군의 전문가들이 천재가 아닌 사람들도 현실의 복잡성을 컴퓨터에 담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컴퓨터로 이사시키는 이삿짐 센터가 될 것입니다. 또 아무리 복잡한 정보도 위대한 표에 담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 데이터 모델링이 어떤 순서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또 우리 수업도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 또 우리 여행의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우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업무 파악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 라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그것을 의뢰한 사람과 잘 협력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업무 파악 단계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기획서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산출물로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업무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최종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업무 파악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 라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그것을 의뢰한 사람과 잘 협력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업무 파악 단계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기획서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산출물로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업무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옮기기 위한 첫 단계로서 현실의 업무를
뜯어내서 공중부양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개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고 각각의 개념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심사숙고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하는 건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고 각각의 개념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심사숙고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자, 개념을 충분히 숙고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개념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잘 구성을 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맞는 표로서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을 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를 이상적으로 잘 그린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 표를 만드는 것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래서 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 표를 만드는 것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가 하는 일이고 그때의 산출물은 이렇게 표를 생성할 수 있는 SQL 코드를 갖게 되는 것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 모델링이란 문제를 현실로부터 뜯어내서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컴퓨터라는 새로운 현실로 옮겨 담는 작업이구나. 이 두 개의 세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데이터베이스의 표에 잘 담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사시키는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모델링 작업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나의 현실에 어울리는 모델링 기법을 각자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업무를 파악하는 거예요.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 제대로 된 테이블을 만들 수는 없겠죠. 컴퓨터공학이 해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컴퓨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전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MySQL, 오라클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 겁니다.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든지 여러분이 후자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컴퓨터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컴퓨터라는 강력하고 안 똑똑한 기계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실무자들과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실무자들도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져서 일을 잘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해를 했다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은 잘하지만 설명은 못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기도 전에 익숙해져 버리고 덮어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일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익숙함만으로는 컴퓨터를 다룰 수 없다는 거죠. 컴퓨터는 하나하나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동작하는 기계니까요. 익숙해진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하우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공부를 멀리할 수 없고 또 인간관계를 또 등한시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한 거죠. 저희 경우는 업무 파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UI를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뜻으로 사용자가 기계를 작동할 때 사용하는 여러 조작 장치들을 UI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UI를 갖게 될까요? UI를 저희 경우는 업무 파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UI를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뜻으로 사용자가 기계를 작동할 때 사용하는 여러 조작 장치들을 UI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UI를 갖게 될 것인가를 이 일을 의뢰한 사람과 함께 그려보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것을 일치시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의 힘을 불신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힘을 불신하십시오. 말의 진의를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의 기능을 불신하라는 말입니다. 말을 불신할수록 말의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군대 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이제 상급자들이 복명복창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굴욕적이었어요. 누구도 저한테 왜 복명복창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단지 군기를 증명하는 역할밖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상하게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왜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을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복명복창은 대표적인 불신의 기술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상대가 잘 이해했는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훨씬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동기화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면 뒤는 볼 것도 없죠.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말을 불신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말을 불신해서 말의 신뢰성을 높이는 테크닉인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예제를 같이 동기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은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저는 조금 전문화된 도구를 사용을 할 건데 우리 수업은 기획 수업이 아니고 이 도구 수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빨리 앞으로 나가려면 여기서 시간을 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븐 앱이라고 검색하면 카카오에서 만든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에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오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서 오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일종의 매뉴얼 사이트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 저는 UI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르고 세로선을 하나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글 목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의 목록이겠죠? 자르고 세로선을 하나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글 목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의 목록이겠죠? 이렇게 이제 글 목록을 왼쪽에 표현하고 거기 있는 각각의 글 목록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본문이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큰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문장이 나오는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는 목표의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문장이 나오는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의 요 큰 제목이 또 필요할 테니까 요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각각의 글은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누가 썼는지 하는데 우리가 만들려는 애플리케이션은 저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공동 집필진 기능이 있다 치면 예를 들면 김과 리라는 두 명이 작성을 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저자 저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공동 집필진 기능이 있다 치면 예를 들면 김과 리라는 두 명이 작성을 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옆에는 이제 언제 작성했는지 2019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하고 싶냐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댓글도 기능도 구현을 하고 싶다. 자, 그럼 이렇게 본문을 적고요. 누가 적었는지 팍이라고 하고 언제 적었는지 2019년 6월 7일에 8일에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작성을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자에 대한 프로필을 보여주는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주는 간단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기 관련된 기능이었는데 쓰기 기능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작성을 클릭했을 때 만들 화면도 한번 기획을 해볼까요? 복제해서 여기는 이제 글 작성 글 작성 페이지에서는
저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싹 지우고 필요한 정보, 필요한 기능은 뭐 이 정도 정도만 대충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저자 참여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되게 대충 하시죠. 물론 뭐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은 기획 수업도 아니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예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화면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동기화가 된 게 느껴지시죠? 예, 여러분도 현업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전에 최대한 그 의사결정자들 또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자주 또 명확하게 그리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덜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업무 파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예요? 다음에 해야 될 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쓱 넘어갑시다. 지금부터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모델링이란 우리가 파악한 업무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당부드릴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모델링이란 우리가 파악한 업무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을 하는 순서와 공부를 하는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개념적 모델링은 논리적 모델링과 물리적 모델링보다 앞선 단계입니다만 논리적
또 물리적 모델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개념적 모델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념적 모델링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전체 프로세스의 극치입니다. 개념적 모델링을 잘했다면 논리적 모델링이나 물리적 모델링은 비교적 기계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분명 속으로 저걸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모델링이라는 것은 업무라는 현실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사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개념을 뽑아낸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전략을 정리해 봅시다. 물리적 모델링까지 완주를 하신 후에 자신의 분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델링에 도전해 보시겠죠? 그때에 다시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비로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 우리한테 주는 효용을 따져볼까요? 엄청난 선물 두 가지를 줄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현실에서 개념을 추출하는 일종의 필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째는 현실에서 개념을 추출하는 일종의 필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게 해주는 일종의 언어로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왼쪽에 있는 기획서랑 오른쪽에 있는 ERD가 서로 어떤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추론을 통해서 따져보십시오. 자, 따져보셨나요? 우리는 배우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자, 현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작은 세포 하나 안에도 무한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테니 말 다 한 거죠. 이렇게 지옥 같은 현실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현실을 간단하게 바라볼 수 있는 파인더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EID는 현실을 세 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파인더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정보예요. 정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관된 정보를 그룹핑해서 인식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정보 그룹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실로부터 개념을 인식하는 도구이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Entity Relationship Diagram입니다. 또 이 EID는 정말 환상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매우 쉽게 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EID를 어떻게 하면 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규칙들이 수십 년 동안 정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EID까지만 만들면 그것을 표로 만드는 것은 서서 떡 먹기와 같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념적 모델링과 EID에 대한 욕심을 충분히 충전하셨나요? 아직 안 되셨으면 좀 쉬면서 충전 좀 하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EID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